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언뜻 들은 얘기 중에 코로나 시대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얼굴을 인식해야 되는 유아기 때 마스크 쓴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다 보면 발달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혹시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다른 부분에 발달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한쪽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마스크를 끼면 얼굴에 반은 가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달리 생각하면 표정은 너무 좋으나 행동의 제스처에 감정이 안 섞여져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면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안 끼는 시대가 되었을 때는 얼굴 보고 되게 낯설어 할 수 있겠죠. 지금 영유아기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 마스크 끼다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벗는다. 그랬을 때 또래들끼리 그 얼굴 표정으로 하는 의사소통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어떠한 개입이 없다면. 근데 마스크를 끼는 세대이고 시대이니까 그거에 맞춘 아마 유치원의 개입, 초등학교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얼굴 표정이 주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게 크죠. 특히 눈하고 입이. 눈썹과 눈하고 입이 주는 게 기쁨이랑 슬픔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마스크를 끼면 그 중에 하나는 완벽히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읽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레베카 브루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감정 표현에 얼굴 표정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정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마 예전보다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뉘앙스라고 하는데 사회적 뉘앙스를 캐치해야 되는 것에 실패가 잦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잦으면 실제로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하면 드는 감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로감, 무기력감, 짜증.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에 대한 조급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예전보다는 느슨했던 부분들이 조금, 느슨하진 않아졌지 않았을까? 마스크를 끼면서. 물론 이게 적응이 되고 여기에 맞춘 나의 릴렉스 방법을 다들 찾아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나를 전달하고 나를 표현하는 거에 어쨌거나 마스크가 어느 정도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감정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날씨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언어 발달이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표정을 읽을 수 없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발화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 때 말을 어떻게 배우냐면 들으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구문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도 들으면서 발달이 되는데 이 듣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듣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또 줄어들기 때문에 언어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언어의 질이 떨어지면 실제로 인간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왜곡되게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스님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계속적으로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입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표정 이외의 다른 감각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이 와닿을 수 있는 문학치료라든지 이거는 듣고 표현하는 것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중심을 둔 치료법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거기에 언어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문학치료가 되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외부 활동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분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가 너무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몸을 쓰는 심리, 그 운동 심리라고 하고 체육 심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개입도 지금 실제로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요즘 영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아이들에 한 그런 어떤 개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일단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필요해요. 지금 그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아이들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실제로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라고 뭐 이렇게 확인이 된 바고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잃는 것에 우리 대다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언어가 무뎌지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본인 각자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영유아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책을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면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부모한테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는 연습, 집에서는. 그리고 이제 몸을 좀 스킨십을 하는 놀이를 하시면 좋죠. 요즘 집에서 촉감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아요. 부모님이 에너지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부모님들이 훈육과 양육을 통해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거를.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을 3, 3, 5는 안 되죠. 한 3명 정도 그룹을, 여러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끼리 조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그룹 지어주면 오늘은 이 그룹, 오늘은 이 그룹. 그러니까 그룹에서 아이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